톡쌤입니다. 기저면, 중심적, 무릎을 굽힐까요? 펼까요? 허리는 어떻게 할까요? 휠체어 이동하기는 어떻게 할까요? 헷갈리면 무조건 보세요. 신체 이동 시의 지침입니다. 균형은 기저면이 넓을수록 중심이 낮을수록 기저부 가까이에 올수록 더 안정적이죠.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엉덩이와 무릎은 웅크린 자세를 취해 중심을 낮춥니다. 등은 펴입니다. 이 자세, 런지 자세랑 비슷합니다. 방향을 바꿀 때는 몸과 사지를 축으로 해서 같이 돌립니다. 척추를 꼬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올릴 때는 목적물에서 30cm가량 떨어진 곳에서 힘의 방향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힘을 쓸 때는 엉덩이와 배의 근육을 이용합니다. 허리 근육 아니죠. 물체를 들어올릴 때는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을 이용합니다. 물체를 신체 가까이에 함으로써 팔 근육의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운반차를 이동할 때는 진행 방향이 환자의 다리에 놓아야 환자가 불안하지 않고 응급처치가 능숙한 사람이 환자의 머리 쪽에 위치합니다. 침대 아래로 내려간 환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기기입니다. 오래 누워있는 환자는 침대 발치 쪽으로 자꾸 슬금슬금 미끄러져 내려가기 쉽습니다. 왜죠? 호흡이 용이한 자세 뭐 있었죠? 반자위 있었죠. 흡인 위험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리거나 반자위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꾸 아래로 내려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환자의 올바른 신체 선열을 유지해주기 위해 환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올려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환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제일 먼저 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미리 옮겨 놓습니다. 자, 이제 침대는 수평이 되었고 환자가 이동하면 되는데요. 환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협조할 수 있다면 환자에게 무릎을 세우고 환자가 팔을 들어서 침대 머리만 난간을 잡게 합니다. 그런 다음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대퇴 아래, 다리 아래에 팔을 넣고 다른 한 팔로는 침대면을 밀면서 환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환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환자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동시에 환자를 침대 쪽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한 팔은 어깨 밑에, 한 팔은 엉덩이와 대퇴를 지지해서 두 사람이 하나, 둘, 셋 구령을 외치면서 함께 옮깁니다. 다음은 환자를 침대에서 앉히는 방법입니다. 편마비 환자인 경우 일단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건강한 쪽에 섭니다. 환자의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어깨와 엉덩이 또는 대퇴를 지지하여 마비측이 위로 오도록 돌려눕힙니다. 이때 환자의 건강한 쪽이 아래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건강한 팔로 침대를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등과 어깨를 지지해 일으켜 세우고 다른 팔은 엉덩이와 대퇴를 지지해야 합니다. 상체와 하체를 지지해 주는 거죠. 사지마비 환자인 경우는 환자는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한쪽 팔을 환자 목 밑에 받쳐두고 다른 팔은 가슴 위에 올려진 팔을 잡으면서 지지합니다. 환자를 일으켜 앉히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중요한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볼 건데요. 왜 옮기죠? 화장실을 가거나 검사실을 가거나 휠체어를 타고 갑니다. 먼저 환자에게 설명하고 기립성 저혈압 징후를 살펴야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천천히 움직여야 하겠죠. 휠체어는 환자의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붙입니다. 반드시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발받침대는 젖혀 놓습니다. 이거 안 해놓으면 환자가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사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사진 속에는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소파로 이동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항상 건강한 신체가 이동하려는 장소에 먼저 손을 짚습니다. 우리 편마비 환자 욕조 들어가고 나오는 거 배웠죠?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일까요? 욕조에서 나올 때도 욕조에 들어갈 때도 항상 건강한 쪽이 먼저 가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가는 거, 바닥에서 휠체어 타는 거,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하는 거 전부 다 모두 everything 건강한 쪽이 먼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손을 짚어야 해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없으니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자,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건강한 쪽이 간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야 나머지 힘이 약한 쪽들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환자가 이동하려는 방향에 건강한 쪽이 위치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위치는
간호조무사는 마비 측을 지지해 주겠죠. 이동 시에 반드시 휠체어는 잠금 장치를 잠궈야 하고요. 이거 안 하면 고정이 안 돼서 뒤로 쑥 빠집니다. 환자 낙상 예방법에도 있었죠. 바퀴에 잠금 장치는 채워 놓습니다. 또 환자가 이동하고 움직일 때는 항상 발받침대는 젖혀 놓아야 합니다. 환자가 휠체어에 앉으면 다리를 올려두는 곳이죠. 움직일 때는 내려있는 채로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다가 발이 걸려서 스텝이 꼬여서 넘어지면 우리 잘못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바닥에서 휠체어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환자의 모습인데요. 환자의 건강한 팔,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단단하게 잡고 있죠.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마비측을 지지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휠체어 이동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문턱을 오를 때는 작은 바퀴인 앞바퀴를 들어 문턱을 오릅니다. 문턱을 내려갈 때는 뒤로 돌아서 내려갑니다. 오르막길을 지그재그로 밀면서 올라가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문턱과 동일하게 뒤로 돌려서 내려가고 고개는 뒤를 보면서 갑니다. 울퉁불퉁한 길, 자갈길 같은 곳은 문턱을 오를 때처럼 앞바퀴를 뒤로 젖혀 이동합니다. 이제 환자 일으켜 세우기 보실게요. 앞에서 보조할 땐 마비된 쪽 무릎 앞쪽을 지지하고요. 옆에서 보조할 때도 마비측이 힘이 빠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비측 가까이에 서서 마비된 대퇴다리를 지지해 줍니다. 오늘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단어는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 어려운 분들은 반복 재생하셔서 익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